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하는 실력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세 숫자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자, 27, 3의 세제곱 형태가 되어 있는 숫자죠. 그게 세제곱되어 있겠고, 그렇다면 3의 9제곱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네요. 9는 3제곱 되겠고 5제곱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3의 10제곱인 거죠. 그 다음에 3의 7제곱, 3의 7제곱은 그대로 3의 7제곱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수들만 잘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3의 7제곱이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고, 그 다음 9의 5제곱이 제일 큰 숫자가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수 법칙 형태로 해서 밑을 3으로 하는 그런 지수로 표현을 바꾸게 되면 이제 대소관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로그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2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이 전부 2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규칙을 잘 적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10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가 되죠. 곱하기 5분의 8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자, 빼기는 이제 나누기가 될 건데 2분의 1을 나눈다는 얘기는 곱하기 2가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해서 이제 또 2가 되게 되면, 자, 남는 숫자가 전부 다 2하고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의 32,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 되면 지수 부분 앞으로 튀어나갈 때 로그의 규칙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 5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참 로그 연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항목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이렇다는 이야기는 기억을 풀 때는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된다 이런 형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세제곱근을 구해가는 건데,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분이다. 이게 지금 x를 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실수 구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실수근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허근도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이다 라고 얘기된 부분들은 잘못됐습니다. 3개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리고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81이 4제곱근이다. 니은을 풀어가면 4제곱해서 81 되는 부분들을 풀어야 되겠고,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실수인 것은 x 값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실수인 부분들은 이제 2개가 됐다. 요게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은 2개, 실근 2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0의 5제곱근 이렇게 물어봤는데 5제곱해서 0 되는 숫자니까 없다가 아니라 0이 이제 등장할 거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는 내용은 니은이 되는, 자, 거듭제곱근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 나오게 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정의 형태 꼴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4제곱해서 81이 되는 수, 이렇게 좀 판단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실근이냐 그냥 모든 제곱근인 거듭제곱근이냐 이런 부분들 표현에 좀 신경 써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때 이제 모든 각 세타의 합을 구해달라. 물론 세타는 0과 파이 사이의 각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축을 좀 잡아놓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좀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각, 이렇게 알파 혹은 세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다른 각을 표현해주면 이렇게 각도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들이 이제 막곡지각 형태로 이제 같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두 각의 차가 이만큼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일부분 이제 좀 빼기를 했으니까 차가 이제 파이가 돼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차이가 이제 이만큼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 게 더 좋겠군요. 이렇게 똑같은 부분 이렇게 좀 딱 소거를 하게 되니까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하게 되게 되면,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일반각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이 동경 부분들을 좀 없애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특수각 형태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좀 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즉 5세타하고 세타를 이렇게 빼기 하게 되면 파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각 형태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돌아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EN 파이를 이렇게 좀 적용을 해가지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세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세타는 4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2분의 n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해서 각도 표현되겠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이 0이 들어가게 되면 4분의 파이 이런 각도가 생기겠고요. n이 1이 되게 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이제 2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각도를 보게 되면 이제 파이보다 작은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파이를 넘어가니까 안 되겠습니다. n이 3일 때도 등장할 수 있는데 뭐 2분의 3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각도가 점점 커지죠. 자, 그렇다면 문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개의 각도가 나왔는데 두 개의 각을 또 합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해주면 2분의 파이가 되겠고, 또 합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된다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됐죠? 자, 이제 공식처럼 암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이제 동경을 좀 어떻게 좀 없애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 차를 구했을 때 이제 파이가 되는 이렇게 특징을 좀 얼마나 좀 잘 잡아갈 수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풀의 핵심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탄젠트 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 부분들은 이제 뭐 곱셈공식 형태 꼴인데, 자, 이 삼각함수 관련해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런 부분들이 항상 1이라는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좀 알고 있으면, 지금 이 문제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제곱을 해서 풀어가는 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겠고요. 그럼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돼서 이 결과가 4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을 알고 곱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탄젠트 세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 사인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크로스는 이제 곱하기 해서 분자에 쓰다 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이 값을 분모에 집어넣어서 역수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가볍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역시 곱셈 공식 형태의 꼴이라는 부분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합 가르쳐줬을 때 이제 중간의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곱값을 딱 구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들도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많이 응용된 부분들이 아니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다음 중 탄젠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1번은 뭐 4분의 3파이니까 주어진 식에 열심히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3 탄젠트 4분의 3파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부분들은 바깥으로 쭉 튀어나가니까 마이너스 3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고, 탄젠트 4분의 파이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갑자기 왜 1이 왜 났죠? 뭐 잘못됐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인데 x 앞의 계수를 좀 살펴보는데 1입니다. 그럼 주기가 이제 파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다.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갈 땐 이런 형태로 그려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점근선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 점근선 부분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고요. 탄젠트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리다 보게 되면 뭐가 돼 있죠? 원점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기만큼 또 이렇게 더 가서 또 그려갈 거니까 이또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이제 바뀌어 가지고 좀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또 평행 이동을 시켜서 파이 컴마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되겠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이렇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주기가 이제 n파이였으니까 n파이 평행 이동 좀 할 수 있겠고, 더하기 왼쪽으로 가서 빼기 주기의 절반 형태인 2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뭐가 빠져 있죠? 이렇게 평행 이동이 좀 빠져 있죠.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와우, 다행입니다. 평행 이동을 좀 파이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평행 이동을.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주기만큼 평이 이동하는 거니까 점근선 나타내주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점근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뭐 탄젠트 그래프를 좀 그려갈 수 있으면 어찌 생각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를 할 때 이제 점근선 표현 방법이 그나마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점근선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함수 그래프 유의점 A와 새로운 함수 그래프 유의점 BC에 대하여 선분 AB는 X축에 평행하고 X축에 평행하고 알겠습니다. AC는 또 Y축에 평행하다. 쭉 근선이군요. 자, 근데 또 중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AB하고 AC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됐을 때 B점의 Y점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잘 풀어가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림을 좀 잘 살피면 이제 A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A점 좌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좌표를 넣는 이런 방법 요것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x좌표를 t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y좌표는 대표니까 2에 x t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면 되겠죠. a점 좌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뭐 b점 좌표, b점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b점의 y좌표는 좀 뭐 자연스럽게 여기는 요 부분들이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주어진 식 해주면 이제 뒤에 x 플러스 2, 그러니까 2의 x승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좌표는 뭐 t 플러스 3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y좌표는 2에 이제 당연히 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 요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AB 길이가 자연스럽게 3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 문제에서 이제 AB 길이하고 AC 길이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 길이가 이제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t를 대입했을 때 A점 좌표는 2의 t 플러스 2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C점 좌표 t를 대입하겠지만 어떻게 되겠죠? 2의 t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요거 차이를 구한 것이 길이가 되는데 됐습니까? AC 길이가 되는 건데 이 길이가 얼마다? 3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는 그러면 4 곱하기 2의 t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t제곱에서 빼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2분의 7의 2의 t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2의 t제곱은 그럼 얼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7분의 6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4 곱하기 2의 t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7분의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 6, 24 해서 7분의 24. 숫자 자체가 좀 특이하게 나오는 7분의 24. 연산이 좀 다른 거랑은 좀 살짝 색다르게 되어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조금 질문하는 바가 좀 살짝 낯설게 되는데 자, 이 문제 풀이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어진 함수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h가 이제 x축에 평행하다 되어 있는데 원래 2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라서 이 길이 자체가 3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AC 길이니까 좌표를 쭉 대입한 결과가 이제 3 되는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면 되겠다. 이런 형태가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조금 뭐 이렇게 평행 이동에 해서 평행 이동으로 결과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 식에서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야 풀이가 진행되는 나름 특색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쭉 주어져 있는데 두근 b가 1대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을 그럼 뭐 알파 2알파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어진 것이 이제 지수 방정식이니까 4의 x승을 이렇게 이제 t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t 제곱 그 다음에 4at 이렇게 써야 되겠고 플러스 64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치환하게 되면 이제 근 모양도 바뀌어서 4의 알파 제곱 4의 2알파 제곱 이런 형태가 주어진 식의 근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고 풀이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냥 알파 2알파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큰일 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이 곱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에 3알파 곱하기 해주니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4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3알파가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알파가 1.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근이 자, 주어진 식의 근이 4하고 4 제곱이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근의 합을 구해가면 되죠. 두 근의 합을 열심히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a 처리된 부분들이 둘을 합하는 거니까 16에 4니까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 우리가 구해야 될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지수 방정식 에서 풀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치환하는 부분까지는 이제 당연한데, 자, 주어진 근이 그대로 알파 베타가 아니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치환된 형태, 바뀐 모양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잊지 않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게 되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치환하게 되면 뭐 모든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서 바뀐 부분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x 범위도 조금 살짝 주어져 있고, 자, 근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밑에 x가 있고 진수 부분에도 x 이렇게 돼 있어. 밑에 x, 진수 x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풀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땐 풀이 원리가 뭐죠? 로그를 취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수 파트의 로그가 밑이 2인 로그니까 센스 있게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밑이 이제 뭐 1보다 큰 숫자니까 그대로 이제 부동호 방향 변함이 없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자,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로그 2x를 t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왼쪽 식은 이제 그러면 t 제곱이 되겠고, 오른쪽 식은 로그 2의 4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2x는 t 이렇게 처리해서 식이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t값은 이제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x를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로그 2의 x가 2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x값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x값은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조건에 x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 x값은 4보다 크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랬을 때 정수의 최소값 4에 체크할 뻔했습니다. 자, 4보다 큰 것을 만족해주는 정수는 5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문제 접근법 자체만 확실하다면 크게 이제 걸림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x가 0보다 크다 정도가 있었는데 뭐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자, 밑에도 변수, 지수에도 변수가 있는 이런 형태를 만다면 우리가 이제 로그를 취해서 풀어간다라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식. 자, 그렇다면 이제 치환해서 풀 수 있는 식 모양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얻어져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풀이 원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느냐. 이 부분이 9번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다. 자, 이런 형태는 뭐 x에다가 플러스 4 되는 거니까 4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값이 이제 반복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를 나타내주는 표현에 주로 많이 사용하죠. 주기가 4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마다 좀 반복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0부터 2 사이에 그래프 그리고 2부터 4 사이에 주어진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라. 이렇게 열심히 그려지게 되면 그 간격이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를 이제 반복해서 그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2 구간에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0부터 2 구간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되는데, 자, 축을 좀 잡고 1, 2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야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가 되는데 x 앞에 계수가 파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약분하는 거니까 이제 주기가 2인 형태의 그래프.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서 2까지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됩니까? 쑥 해서 이제 쑥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해서 이제 그려가면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열심히 이제 그렸는데 이제 절대값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죠? 저 음수된 이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꺾어서 올려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가겠다.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2부터 4까지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좀 잘 살피게 되게 되면 파이를 이제 공통으로 싹 끄집어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파이 이렇게 됐으니까 주기가 2인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주기가 2인 사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2 2가 아니라 여기가 1이 되겠고 이곳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자, 근데 주어진 부분은 뒤쪽에 이제 더하기 2분의 1 돼 있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또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원점이 있죠. 축이 이쪽에 와 있는 그런 형태. 이런 그래프 형태를 좀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지금 평행 이동하다 보니까 무슨 그래프가 똑같아졌습니까? 코사인 파이 x 그래프 이런 모양이랑 그래프가 이제 똑같이 그려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응용 문제를 냈습니까? 그럼 4까지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또 열심히 그리면 되겠습니다. 3에서 4까지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그래프 모양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칭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에 4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0부터 우리가 이제 4까지 그래프를 쫙 그려놨는데 자, 이제 가 조건에 의해서 주기가 이렇게 반복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좌측도 그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이런 형태에서 그렇게 되면 와우, 이거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요? 이거 마이너스 2 부분이니까 여기서 또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 거고 와우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분들이 이게 좀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그려졌습니까? 이제 대략 좀 이제 그려놨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이제 3분의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아주 재밌는 그래프. 3을 대입해주면 이제 y 값이 1 이렇게 되는 요 점을 지나죠. 그다음 원점을 이렇게 지나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되는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만나는 게 이제 이쪽에서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2개 만나고 큰 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만나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개가 만나는 7개가 만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그래프만 정확하게 잘 그린다면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리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 풀어가는데 이제 큰 지장이 없는데 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려가는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금 흐름 판단해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0부터 2 사이에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제 주기를 먼저 좀 잘 판단하시고요. 주기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0부터 2까지 그래프 그려간 거에서 자, 이제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꺾어서 올리는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 2부터 4 사이에 사인 그래프를 그려갈 때는 역시 주기를 좀 판단했더니 주기가 2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평행 이동을 해서 제가 이제 축을 아예 옮겨놨죠. 축을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이런 그래프. 그렇다면 코사인 그래프랑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 해서 이어서 이제 쭉 그려가는 그런 모양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직선을 그려서 우리가 교점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직선에서 3보다 큰 범위가 돼 있을 때는 나온 값이 y 값이 1보다 커지는 거니까 삼각함수 그래프하고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루트 나누게 되는 이 그래프일 때 이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분모에 있는 사인 세타 값은 0보다 작고 분자에 있는 코사인 세타 값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좀 만족시키는 그런 형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값이 0보다 작고 코사인 값이 0보다 커지는 이런 형태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4분면이 됩니까? 4분면? 4분면을 이제 정확하게 좀 알아두면 풀이가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 맨 처음에 이제 탄젠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에서 이제 절대값이 툭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분면에서는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코사인 이제 플러스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결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풀이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루트 되어 있는데 이제 풀려 나올 때 이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풀려 나오면 되는데 자,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풀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세제곱근일 때 세제곱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세제곱근에 이제 세제곱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부호 이런 부분들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풀어 나와서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는데 탄젠트가 소거가 되겠고 코사인도 소거가 되는 거니까 와우, 그냥 이제 사인 세타 값이 주어진 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4, 4분면이니까 사인값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절대값 모양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3 이렇게 처리되면 4 이렇게 돼 있어서 가볍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처리되면 2분의 파이에서 좀 더 간 거니까 2, 4분 판단해서 마이너스 되겠고 탄젠트 세타 5 한 번이니까 역수가 되죠. 분의 1 이런 형태를 풀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일단 탄젠트 세타를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4, 4분면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겠고 역수가 되는 거니까 3분의 4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3분의 4. 자,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자꾸 이렇게 대단한 부분들이 아닌데 4분면 판단하고 루트 풀어놔서 결과 좀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값 구해서 최종적으로 답 구해가고 와우 이런 과정인데 그 하나하나 부분들에 조금씩 다 신경 쓸 요소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각변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냥 구하라 낼 수도 있는데 각변환 이런 거 해서 좀 처리하겠고 값 가르쳐주면 또 4분면 신경 써가지고 또 값 구해야 되겠고 조금 이제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연산해야 될 그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착실하게 평상시에 좀 학습을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8개가 되더라. 이때 이제 a값의 합을 모든 자연수 a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그 2의 요 가로 파트 부분이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이런 결과가 2의 k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이제 이차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려서 여기 이제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8개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k 값이 작은 것부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값이 이제 자연스럽게 2개가 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면 2 제곱인 4가 돼서 또 2개. 그 다음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죠? 2의 세제곱 8, 1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처리해 주니까 이제 2분의 a 해서 대입해가지고 최대값이 나오는데 이 최대값이 16보다는 커야만 이 아랫부분에 이제 이렇게 잔수되는 이런 부분들이 8개가 나오겠습니다. 대신 여기 이제 32가 될 텐데 32에 또 이렇게 걸쳐지게 되면 또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 16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다. 이런 결과가 이 문제의 풀이의 핵심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요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산수가 더 잘 이어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16, 32 이렇게 돼 있을 때 최대값이 여기 사이가 있어야 중간에 이런 나온 값들 중에서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8개가 되는 이런 모양 형태.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산수 좀 이어서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a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에 플러스 2분의 a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부분 이제 16보다 크고 3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를 이항해서 빼야 되는 거죠. 빼니까 12가 되겠고 12에다가 12 곱하기 4를 처리해서 이제 a제곱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죠? 28에다가 곱하기 4를 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대략 숫자가 48이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얼마인가요? 48, 32에다가 8에다 그러면 11 그러니까 112 이렇게 되는 형태군요. 자, 그럼 이제 제곱값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제곱해서 48보다 크려면 7부터 되죠. 7, 7, 49 되겠고 8, 9, 10 해서 100까지 문제였고 11 제곱하면 121이니까 이건 좀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4개의 값이 문제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값들을 근데 어떻게 했나요? 모두 다 또 더하기 하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에다가 24가 되겠고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34가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뒤에 풀어갈 것들은 이제 무엇을 풀지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좀 결정을 하고 나면 그다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형태 좀 만들어 놓고, 요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최고차가 이제 음이니까 그래프 모양 이제 위로 블록 형태가 된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작은 것부터 최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대칭 구조가 되니까 양쪽에 나오겠다 해서 8개에 대한 해석을 좀 하면, 자, 그럭저럭 이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져 가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a 값이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4의 x승, 와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군요. 자, 그 다음에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 내부 또는 경계를 포함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인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 이상 45 이하가 되라,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자, 나중에 이제 A의 이 그래프를 그려갈 때 좀 특징을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x 값이 4일 때가 관심이 많군요. 4가 되게 되면은 A의 0제곱해서 1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y는 1하고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이제 그려보게 되면요, 자, 좀 이제 큼지막하게 그려야 되는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0,1인데 좀 아래쪽에 그려야 되겠죠. 와, 여기는 1, 2, 3, x좌표는 이렇게 그려야 되고 y좌표는 무지 작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서 이제 쭉 y는 1 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그래프 4,1을 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겠고, 자, 그 다음에 먼저 4의 x승 그래프부터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2를 대입해주면 4가 나오는 거니까 4 부분 이렇게 지나가고, 2를 대입해주면 16이 되는 거죠. 16 좀 이 정도 그릴까요? 16 정도 되게 그리고, 그 다음은 숫자가, 와우, 3을 대입하니까 64, 너무 커져가는 거니까 대략 이 정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쭉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려야 될 A에, 근데 A 값이 1보다 큰 거니까, 큰 수에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져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점을 좀 지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점들이 좀 생겨가는데, 점들이 이렇게 좀 생겨가는 때 일단은 이쪽에 이제 개수가 이제 4개가 된다, 여기가 이제 1개 있고 이쪽에 이제 4개가 있다,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가 이제 16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 이제 16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15개 이상, 45개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가지고 좀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개수가 나중에 따질 때 이쪽에도 좀 생기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충분히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5개를 하려면 좀 아래쪽으로 그려가도 되겠죠? 뭐 이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려가더라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을 대입한 여기 함수값은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a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좀 대입해 주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a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개수를 좀 조사해야 되는데, 이곳에 1개가 있고 1개가 있고, 이곳에 이거 4개는 좀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6개가 있고, a제곱 더하기, 이쪽에 이제 a제곱계, a개 이렇게 됐으니까 a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는 2개에다가 이렇게 6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이제 좀 작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구했는데, 15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15보다 좀 커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처리가 되겠고, 이항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뭐 그냥 9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뭐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형태인데, a 값이 뭐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럼 뭐 a 값을 뭐 그냥 가볍게 처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굳이 좀 산수를 좀 해야 되는 것보다는. 됐습니까? 왜냐면 문제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자연수 a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어거지로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a 값이 2가 되게 되면 4, 2 해서 6 하니까 안 되죠. 그러면 a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a 값이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커져가는 거니까 a 값은 그냥 자연스럽게 3보다 크다, 이렇게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게 좀 센스 있게 좀 대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요번에 이제 뭐 최대 되는 이런 형태를 좀 따져야 되는데, 45개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1개, 4개, 16개를 다 집어넣어도 지금 21개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좀 많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를 좀 그려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럴 때는 이때 이렇게 나오는 요 값이 또 이제 a가 되는데, 되겠습니까? 3일 때, 그 다음 4일 때 이렇게 처리되면은 어떻게 되죠? 20개에다가 이쪽이 이제 16개 돼 있으니까 24개 이제 21,
22 이렇게 되는 거죠. 22에다가 a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개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45개 이하가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이 얼마보다 작아지는 거죠? 2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둘을 이제 만족하는 거니까 이제 개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3에서 3을 뺀 다음에 두 숫자 모두 들어가니까 더하기 1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21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패턴 21개. 자, 나왔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수능 문제에 나왔던 것을 좀 숫자까지 이제 지금 출제된 지가 좀 오래된 문제라서 숫자까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살짝 지금 느낌을 이제 변형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수 자체가 이제 45개까지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자, 지금 어쨌든 뭐 예전에 출제됐고 안 됐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주어진 식에서 4의 x승 그다음에 y는 1 그다음에 주어진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4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1 된다. 이거 연관성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어진 그래프 0,1 지나는 4x승 정상적인 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4를 대입했을 때 1 되는 a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4 그래프 근데 이제 4의 x승 그래프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제 쭉 이 부분을 이제 그려져 갈 수 있는데 한쪽 그래프는 이제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고정된 그래프를 그려놓고 오른쪽 그래프를 좀 조절을 들어가는 거죠. 됐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수 부분을 1개, 4개,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서 요 파란색 선을 이제 이용해서 a 제곱 a 이렇게 좀 나오면 이런 부분들 이해됐죠? 자, 이 부분들이 뭐 이게 이제 뭐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주어진 문제에서 자연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좀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센스 있게 이제 효율적으로 좀 잘 대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잘 풀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이 까탈스러운 거니까 좀 다시 듣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실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범위를 나타내는 느낌인데 A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에 A-1 이렇게 돼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뭐 0과 1 사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B 제곱이 B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 B에 B-1 이런 형태로 처리해줘서 0보다 크다 된 거니까 B 값은 0보다 1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A 값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1보다 크다 이런 범위 형태가 되겠습니다. B 값은 1보다 크다. 일단 범위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조건들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은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0과 1 사이에서 로그 값을 비교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비교가 좀 애매모호한 이런 형태가 됐을 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이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뭐 범위가 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밑이 1보다 큰 형태니까 로그 bx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려져서 로그 ax 이런 그래프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값이 이렇게 1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그래프에서 좀 어떻게 됐습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이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질문 던진 거죠? 그럼 0과 1 사이 그래프일 땐 이런 그래프 부분을 좀 살펴가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되겠다? AX, 로그 AX 그래프가 더 크겠다. 라는 그런 설명 그렇게 된 거니까 기억은 맞는 이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요. 자, 이게 또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니은을 좀 알아보려면 자, A 값이 이제 0과 1 사이인데 역수돼 있으니까 1보다 크죠? 그럼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프에서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잡혀 1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이게 A분의 1의 X승 그래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값을 열심히 대입을 해야 되는데 B 값하고 B 제곱 형태를 대입해야 되죠. 그럼 B 제곱이 우리가 이제 크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니까 큰 값을 대입한 것이 더 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 제곱을 대입한 것이 더 크다라고 해서 더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디귿은 뭔가요? A, B분의 A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또 그 다음에 또 A분의 B,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요거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형태인데 조금 좀 살펴볼까요? 그럼 디귿은 또 좀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1을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함수값을 좀 표시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b분의 a라는 이 값 자체가 이제 1보다 작은 형태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b분의 a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곳에다가 무엇을 좀 대입해야 됐죠? a분의 b하고 b를 대입하라고요. a분의 b하고 b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 값은 1보다 크고 어떤 값이 더 큰 거죠? a분의 b 값이 더 큰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 이제 b를 이렇게 대입했다. 그러면은 이곳에는 a분의 b를 대입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큰 숫자를 대입할수록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여기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맞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b분의 1은 또 뭐죠? b분의 1. 그럼 b분의 1하고 b분의 a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게 되면 b분의 1 값이 더 큰 값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조금 좀 달리 하나 또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보다는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건가요? 요거 이제 그럼 b분의 1의 x승 그래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우리 2를 대입하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호호호호 이제 나온 결과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알겠습니다. b분의 1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b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게 아까 그래프가 이제 b분의 a 그래프죠. 이렇게 대입했을 때 여기 이건 이제 b분의 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해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우리가 좀 비교를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b분의 1에 다시 b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b분의 1제곱은 그럼 더 작은 숫자죠. b분의 1은 더 작은 숫자니까 b분의 1이 이런 곳에 있다면 b분의 1을 좀 이렇게 또 열심히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대입 이렇게 해주면 결과 이만큼 되는 이런 숫자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아까 주어진 그래프 b분의 a의 x승 그래프에서 나왔던 값들 비교해서 둘 대소 비교 좀 해서 이제 나온 값들 좀 비교를 해서 좀 처리가 됐고, 이제 다시 대입한 결과는 상당히 더 큰 숫자니까,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결과는 가장 크다. 역시 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자, 이게 좀 대소관계 형태에서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건데, 좀 숫자 자체가 뭐 큰 숫자들이 큼직큼직한 걸 이제 비교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주어진 값도, 이렇게 좀 A값, B값을 범위를 좀 깔끔하게 주어지고 낼 수도 있는데, 요게 처음 범위 주어진 것부터 조금 신경 쓰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그래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좀 잊지 마십시오. 그래프를 딱 이용하니까 쉽게 처리가 됐고, 니은 역시 쉽게 처리가 됐고, 디귿이 좀 까탈스럽군요. 디귿. 그래서 이제 우선 b분의 x승 그래프 그려서 b라는 숫자하고 a분의 b라는 숫자 해서 대입해서 비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분의 1이라는 값 그래프 b분의 a보다는 이게 좀 더 큰 값이니까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입해서 좀 살펴간 과정 됐습니까? 호호, 대소관계 아주 조금만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해석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자, 좀 이제 연습장에다가 이제 그림도 이제 큼직큼하게 이제 그려가면서 열심히 또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BC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요. A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군요. 그 다음 주어진 값은 자연수 n의 세제곱근이다. 세제곱하면 이제 n이 나온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A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B라는 값을 이런 형태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B는 A의 3분의 2제곱 처리해 주면 되겠고, C라는 값은 그럼 어떻게 되죠? A의 2분의 1제곱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에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주어진 정보 C라는 것은 A에 그럼 이게 전부 다 처리해주면 되죠. A는 A 1제곱 해주면 되겠고, B는 A에 더하기 3분의 2제곱 해주면 되겠고, 나누기니까 빼기 2분의 1제곱 이런 형태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에 2분의 1을 3분의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하기 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4, 3, 7, 6분의 7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해서 이제 처리해서 딱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결과는 어떤 자연수 n의 세제곱근이다. 어떤 자연수 세제곱해서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n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a의 6분의 7에다가 세제곱을 한 결과가 n이 되겠다.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의 2분의 7제곱 이런 형태가 돼서 이제 자연수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예, 가급적이면 이게 이제 좀 뭐가 되겠죠? 최소 자연수 이렇게 구해가는 거겠죠?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결과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이쁘게 좀 잘 풀이가 좀 진행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a 값이 얼마가 되겠죠? a 값이 뭐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서 여기 이제 분모 부분 이제 소걸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밑을 크게 할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n이라는 것은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2의 제곱에다가 다시 2분의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의 7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2의 7제곱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좀 문제에 약간 이제 경험치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연수 A라는 정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A에 대한 형태로 좀 처리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관계식 나온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문제 가장 주어진 조건들을 살펴서 좀 처리해 가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온 부분들도 이제 잽싸게 A에 관한 식으로 해서 이제 딱 표시. 이 부분들이 n의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n이 되는 수, 그러니까 세제곱하면 n이 되겠다. 이제 지금 정의 형태에 딱 대입한 거죠. 정의 형태에다가 딱 대입해서 살펴보겠고, 나온 정보, 그 다음 이제 최소값이 되려면 여기는 이 소거 나누기 이 부분 소거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 밑은 제 작은 숫자 가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슉 풀이 되는 건 아니고 주어진 주변의 조건들을 좀 꼼꼼하게 좀 고려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 또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K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얘도 들어져 있고 얘 들어준 문제 치고 쉬운 문제 없는데 까탈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열심히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거나 같다 되어 있고 k 처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n의 세제곱보다 작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n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식에서 n은 그럼 어떻게 되죠? 제곱근이니까 루트 k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겠고, 오른쪽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n에 대한 표현을 하니까 세제곱근 k 이렇게 돼서 크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fk다라고 해주면 개수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니까 가우스 기호, 와,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가우스 기호 이렇게, 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집어넣게 되면 루트 10이니까 어떻게 되죠? 루트 10 그러면은 9루보다 그런 거니까 3.xx 그러면 3 풀리겠고, 이건 세제곱근 10이면은 8이 2로 풀리는 거니까 2 이렇게 들어서 1이 되겠다. 맞긴 한데, 자, 이런 부분들 풀이, 와, 요거는 식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 풀이에 있어서는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만족해주는 k 값도 3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힘들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냥 제 생각에는요, 그냥 요식을 그냥 이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게 식 만들어 놓은 부분, 이거 좀 사용이 좀 더 불가능합니다. 자, 3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n은 또 뭐 조건이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n은 1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개수 자체가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숫자가 2, 3, 4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세제곱근 K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모양들. 자, 그럼 이제 K 값이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에서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K 값을 구해가게 되면 K 값은 8보다는 작겠고, 그 다음에는 K 값은 뭐 1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니까 그냥 8만 작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K 값은 그럼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숫자 25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낫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과정에는 이 숫자가 그러면은 얼마라고 할까요? 3, 4, 5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살펴보게 되면 세제곱근 K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K라는 숫자가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 다음 아까는 이제 뭐 작은 숫자 안 했는데 이건 작은 숫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제곱하니까 27보다는 작은 거겠고 그 다음 요 숫자가 이제 2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는 좀 더 큰 숫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8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나마 낫네요. 그럼 K 값은 2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숫자인 36부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범위에 뭐가 나오나요? 25, 26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얻어집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그럼 두 개 정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지금 4, 5, 6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요. 와, 그럼 이게 지금 몇 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처리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제곱하니까 64가 되겠고 그 다음에 27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조건에서 K값은 그럼 얼마죠? 36보다 크거나 같고 7이니까 77, 49보다는 작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시에 만족한 거를 다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숫자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36부터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36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48까지 숫자가 전부 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빼니까 12개, 13개의 만족해주는 조건들이 생기죠. 13개 좀 만족하는 부분들이 얻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직도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러면은 5, 6, 7 이렇게 될 부분들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루트 K, 세제곱근 K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K 값은 그러면 이게 또 얼마죠? 세제곱하니까 120 맞죠? 125보다는 작겠고 그 다음에 이제 64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은 이런 숫자들이겠고 K 값은 4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88이 6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64보다 이제 공통분이 안 생깁니다. 이제는 살짝 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공통분이 그 다음에 생기지 않겠는데요? 그럼 이제 6, 7, 8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벌써 이제 이게 세제곱근 K 되는데 K 값 범위 자체가 5니까 125보다 큰 범위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여기가 세제곱하면 216인가요? 뭐 벌써 이제 조건들이 문제의 조건이 좀 어긋나죠. 우리가 이제 100 이하의 부분에서 살펴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64 해주고 80일 처리되는데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구했던 이 두 개 파트 부분에서 생긴 두 개와 13개 합쳐서 개수가 되는 15개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중간에 좀 까탈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식을 좀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그냥 지금 요게 좀 바른 원래 표현법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찾기 조사 들어간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개수가 좀 중간에 뭐 3개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해가는 절차들이 만만치 않은 거니까 아마 그냥 주어진 식에서 이 결과가 는 3, 이 부분에서 는 3 이런 걸 풀어간 것은 세제곱근, 제곱근 이건 더 어렵겠죠. 그나마 좀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직접 조사를 한 그런 형태들인데, 그나마 이게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제 이 방법이 좀 그나마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어진 식 부분 좀 대체해서 좀 설명, FK는 3되는 부분들을 설명 드렸는데, 참 많이 까탈스러운 거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좀 하라는 그런 조언을 좀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 주어진 식 봤을 때, 그래도 첫 식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만족한다. 자연수 n의 개수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주어진 식을 일단은 1차로 고친 부분에서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그래서 이제 개수를 이렇게 카운팅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식이 나오든지 간에 문제의 문장에 맞춰서 풀어가는 거니까 거의 불변의 진리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 표현을 했는데 이 수식 부분이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형태라서 표현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다면 고쳐가기 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곧바로 이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아이디어적으로 좀 이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개수가 또 이제 3개가 되는 거라서 3개의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써놓고 푼 거죠. 써놓고 이렇게 풀어가서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자, 뭐 상당히 좀 난이도를 좀 어느 정도 이제 갖춘 그런 문제니까 뭐 다시 한번 또 복습도 열심히 하라는 이런 조언을 좀 남기면서 16번 해설 마칩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2인 원 오환이 있다. 알겠습니다. 오환 위에 두 점 AB 길이가 12루트가 되도록 잡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O1의 내부의 점 C에서 정삼각형이 또 하나 잡았습니다. A, B 있는데 또 점 잡아서 정삼각형이 되라 이런 얘기가 됐네요. 정삼각형이 또 외접원을 열심히 만들고 두 원이 또 겹치는 부분,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딱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밌는데 뭐 기초 정보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이들이 뭐 AB를 좀 평하게 놓겠습니다. 자, 근데 반지름이 지금 얼마가 돼 있죠? 반지름이 12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길이는 12루트이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어야 12, 12에 여기가 12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AB 길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4분원 형태의 부분에 AB가 잡혀 있다. 이렇게 좀 이런 기초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변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곧바로 넓이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표시해서 구해가야 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조금 좀 구해볼까요? 원을 좀 큼지막하게 좀 그었습니다. 자, 제가 그린 원은 O1이 아니라 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길이를 좀 표시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이게 좀 원이 좀 더 좀 이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이거 어떡하죠? 이 정도면 됐습니까? 뭐 나름 이 정도면 열심히 그려놨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제가 좀 설명하기 쉽도록 AB 부분을 이렇게 좀 평하게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정삼각형 모양 같아집니까? 이곳에 이제 C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수선발들을 좀 이렇게 내려와서 중간에 이제 중심지 어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60도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제 이렇게 잡아가면 60도, 이곳에 이제 30도 이렇게 쳐야 될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자, 한 변 길이가 12루트였으니까 6루트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제 표시를 좀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좀 30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길이들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탄젠트 30도 곱하기 해주면 루트 3을 곱하기 해주니까 약분해서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죠? 2루트 6 해서 결과가 좀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은 반지름이 4루트 6 해서 처리된 거니까 자, 정삼각형을 하는 안쪽에 있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O2를 표시해 본 거거든요. O2의 반지름이 4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넓이를 구해 가야 되는데 넓이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여기 선 위에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큰 원의 중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직각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표시돼서 여기가 이제 45도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직각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 하게 되면 큰 원 자체가 O2가 지금 이렇게 중간에 그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바깥 부분 넓이 이렇게 바깥 부분 지우개도 만드는데 자, 바깥 부분 넓이 형태가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 바깥 부분 넓이 자, 이렇게 되는 넓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좀 뭐부터 볼까요? 안쪽 넓이부터 기본 계산했으니까 좀 바깥쪽에 이제 큰 넓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바깥쪽에 여기 각도가 이쪽에서 표시해주면 안 되는 건데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었을 때 이제 각도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120도가 되니까 240도 형태가 되죠. 그럼 원 넓이의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4루트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제곱 처리해주면 이제 부채꼴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12루트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가 2루트 6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6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좀 이렇게 소거를 하고 산수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4, 6 되겠고 약분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2 되니까 또 4 되니까 64파이가 되겠습니다. 64파이 그 다음 그럼 어떻게 되죠? 2에서 24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넓이 중에서 일부분 빼고 이제 다 처리가 된 거죠. AB 바깥쪽 부분. 자, 요것만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구해가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역시 또 4분원, 이건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90도 이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4분원 이 전체 넓이 구한 것에서 또 삼각형 넓이를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직각의 10 이렇게 이런 모양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10이었나요? 1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12, 12 이렇게 좀 빼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들이 약분을 좀 해주면 되니까 66은 36파이가 되겠군요. 36파이에서 약분하니까 6에다가 그럼 7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바깥쪽 넓이가 구해졌고, 자, 그랬으면 이 넓이하고 주어진 넓이 지금 이 두 개를 그럼 이제 합치면 되는 거죠. 합치면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 지금 식 형태를 좀 어떻게 쓰라고 했죠? 자, p 더하기 q 루트 3 알파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71을 이제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2. 그래서 이제 나온 모양을 이쪽에 써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2 이렇게 처리되겠고, 파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64도 있었군요. 이렇게 되니까 합치면 100파이가 되겠고, 파이를 뒤에 쓰는 건가요? 그럼 100파이는 저 뒤쪽에 쓰겠고, 루트 나온 부분들이 있었죠? 24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24 루트 3 24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문제 형태에 맞춰서 쓰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P는 마이너스 72, Q는 또 빼서 마이너스 24 만들고, 그 다음에 R이니까 더하기 100 이렇게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자, 계산하게 되면 이게 96이 되는 거니까 100에서 96 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는 좀 4가 되겠습니다. 4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쉽지 않네요. 특히 이제 그 위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해야만 좀 풀이가 좀 진행될 수 있는 모양이니까, 자, 제가 지금 안쪽에 있는 O2를 그려서 중심 잡아서 변 길이들을 좀 이제 표시를 좀 이렇게 해갖고요. 됐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중심 위치, 이제 위치에 해당한 이 부분들에서 90도가 된다는 걸 밝혀냈는데, 그 위치 부분에 이제 O 안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O 안의 중심. 이런 부분들이 좀 위치 관계가 좀 서로 다른 거니까 정확하게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은 O2 부분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가고, 이만큼 부분들이 이제 O2 부분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밖에 부분 여기만 이제 O1하고 이제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각각 O2 부분에서 부채꼴하고 삼각형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O1 파트 부분에서 또 이제 또 이것도 또 다시 이제 O1에 이제 반지름 이제 부채꼴에서 또 삼각형을 이번에 또 빼서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과정. 됐습니까? 이 둘을 또 이제 합쳐놔야 이제 최종 답이 되가는 거니까, 자, 도형의 위치 관계까지 이해해서 풀어가야 되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의도하는 바들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생각을 하셔가면서 설명을 좀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서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y는 fx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에 열심히 대입해서 역함수의 성질을 알아간다. 원래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y는 이꼴 3의 x제곱, 역함수 구해버리면 되죠. 뭐 x는 이꼴 3의 y 처리해서 y를 구하게 되면 로그 3의 x, 이렇게 이제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 밑이 같게 되면 y는 이꼴 x 대칭,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즉 gx 자체가 로그 3의 x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ga라는 것은 로그 3의 a요, 이 결과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b는 이꼴 로그 3의 b인데 이 결과가 얼마다? 6분의 1이다. 됐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게 GAB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3의 A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값을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분의 3하고 2를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5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만 좀 정확하게 잘 판단했다면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GAB 구해간 부분들이 뭐 로그에 그냥 간단한 합에 해당하는 그런 연산이니까 뭐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마칩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인구가 매년 전년도보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어느 도시가 있습니다. 2020년 말 이 도시의 인구는 15년 전 인구의 2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그럼 이거부터 지금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맨 처음 인구가 있는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뭐 퍼센트를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몇 년 뒤에 인구 그럼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된다.
되겠죠? 요 설명 좀 더 드릴까요? 안 해도 되겠죠? A 배로 이제 늘어난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2020년 말 이제 15년 전이다 했으니까 A의 R의 15제곱이다.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 인구의 몇 배다? 2배다. 이런 형태의 관계식. 자, 이거 이제 소거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R의 15제곱은 2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라면 우리가 이제 로그를 해서 풀어야 되니까 15 로그 R은 있고 로그 2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로그 2 값이 문제에서 0.3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제 로그 R이라는 것은 15분의 0.3이다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2010년 말 이 도시의 인구는 5년 말 인구의 얼마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2010년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5년 지난 거죠. 그러면 A의 R의 5제곱은 맨 처음 인구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거 물어봤습니까? A는 또 소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푸는 형태. 그러니까 5 로그 R은 이퀄 로그 K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로그 K는 자, 주어진 값 5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15분의 0.3 뭐 계산 안 했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0.1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표에 가서 0.1을 찾아야 되는데 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1.26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K 값은 1.26 즉 1.26배가 됩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뭐 표 주어져 있어서 주어진 값들을 좀 잘 처리해 가는 거니까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이제 무난한 거죠. 맨 처음에 인구에서 일정한 비율 늘어서 그 비율을 이제 곱하기 한 거니까 AR 되겠고, 또 다시 늘어나가지고 또 비율 곱하기 R을 처리해서 이제 AR 제곱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된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표시해 달라 이렇게 몇 퍼센트씩 증가합니까? 이런 형태가 됐다면 이 R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1 더하기 이제 100분의 X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을 좀 바꿔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연산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9번 모처럼만에 조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함수 문제로 보입니다. 주어진 식의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오호, 코사인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1사분면을 그리지 않는다. 사분면이 있을 때 이곳을 안 되면 이 아래쪽에다가 열심히 코사인 그래프를 열심히 이렇게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높은 값들이 위로 올라갈 일이 없이 이제 이 아래쪽에 포진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앞에 이제 K 계수에 있으니까, K 값이 그렇다면 양수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 값이 K, 그 다음에 이제 뭐 K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가장 큰 값이 되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거 푸는 건가요?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해서 K 플러스 4에다가 K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우리가 이제 K가 0보다 큰 곳에서 열심히 푸는 거니까 범위는 K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됐고, 뭐 삼각함수란 말이 없으니까 그럼 K가 0일 때도 조사해야 되겠는데요. K가 0이라면 0, 0 그럼 마이너스 12만 나옵니다. Y는 마이너스 12 그럼 음수가 되는 거니까 성립한다 라고 해서 또 답에 집어넣어야 되겠고, K값이 0보다 작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최대가 될 때는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마이너스 K가 바뀌면 되죠. 마이너스 K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게 또 역시 0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인수분의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서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은 부분에서 해서 공통 부분을 풀어야 되니까 K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범위가 이제 3개가 나온 거죠. 이렇게 0일 때 성립한다 돼 있고 0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합쳐야 되겠죠. 합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K값 범위 열심히 구했습니다. 아이쿠, 또 이제 정수계 수거하라고요? 그러면 7개 이렇게 답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함수 그냥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뭐 이렇게 뭐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 사실 일사분면 지나지 않는다. 아래쪽에다 코사인 그래프 열심히 이렇게 뭐 그려가라 이런 얘기니까, 뭐 최대값 이런 부분을 살펴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앞에 있는 개수만 보면, 즉 최대를 구해갈 때 K값이 양이면 이 부분들이 양수 이렇게 풀리고, 뭐 이건 뒤에는 이제 뭐 그냥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음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K에서 요 최대가 되겠다. 요 부분 구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20번. 이제 범위를 나눠서 풀이한다라는 그런 관점만 조금 불편하지 크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0번 수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이해해서 잘 푸셔야 됩니다. 자, 중간 앞쪽에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제법 많이 보이는 그런 시험 문제였는데 복습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좀 얻어가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